마음을 정하다. 윤인숙. 프롤로그. 마을에서 꾸는 새로운 꿈. 올해 중2가 된 둘째 아이 강현이는 초등학교 때 강원도 양양에서 2년 동안 산촌 유학을 하고 경상남도 산청에서 2년간 기숙형 대한 초등학교를 다녔다. 일하는 엄마로서 나는 늘 아이의 교육이 버거웠다. 두 아들은 8년 차이가 난다. 둘째 아이 때 학교 분위기는 첫째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큰아이 초등학교 때 교과목 학원을 다니는 건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작은아이 때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육아를 전담한 친정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 젊은 엄마들과 친하게 지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질까봐 어머니는 노심초사했다.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닌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나는 줏대 없이 휩쓸렸다. 태권도, 피아노는 기본이고 바둑은 아이가 좋아하니 다니는 게 좋겠고 수줍음 많은 아이를 위해 웅변 학원도 필요하고 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니 YG만도 좋을 것 같고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잡으려니 영어 학원도 다녀야겠고 동네 엄마가 하는 미술 공부방도 재밌을 것 같고 이래저래 한두 가지씩 학원을 늘리게 되었고 급기야 5-6가지로 늘어났다. 저녁 나절에야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놀 시간이 없었다. 나이 36에 힘들게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 허약한 아이는 자주 코피를 흘렸고 초저녁이면 지쳐 쓰러져 잤다. 다른 학원이야 끊으면 그만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강화된 학교 영어 공부가 문제였다. 가르친 걸 익힐 시간도 없이 계속 단어 시험을 보고 아이들을 평가했다. 숨막히게 학교를 다녀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2학년 말부터 설명회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안학교에 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 문제는 아이의 반응이었다. 학교라면 큰 건물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학교냐는 것이었다. 고민이 깊어지던 2학년 겨울방학, 아는 분이 강원도 양양에 산촌 유학센터를 열었다면서 오픈식 초대장을 보냈다. 듣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실체가 머리에 잡히지 않는 산촌 유학이었다. 도대체 뭐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겨울방학 막바지에 가족 여행을 겸해서 그곳을 찾아갔다.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났다. 공교육 속에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길, 사라져가는 시골 학교를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라는 산촌 유학의 취지에 공감했다. 선생님은 2자리가 비어 있으니 아이를 두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알아보기나 하자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제 겨우 10살 아닌가. 그럼 캠프에 온 셈 치고 아이를 일주일만 있게 해보라고 제안했다. 3일 만에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기 있으면 학원 안 다녀도 되냐고. 그럼 1년만 다녀보겠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산촌 생활이 시작되었고 나는 대안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안교육 잡지 민들레를 구독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기숙형 대안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해 5월 학교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이를테면 아이의 자기소개서, 부모의 자기소개서 등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대안학교에 대한 책과 잡지를 읽으면서 나 혼자 쌓아놓은 환상도 무너져 내렸다. 대안학교에서도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대안학교를 나와도 우울증을 앓는구나. 대안학교에서도 부모와 선생이 싸우고 부모들끼리도 싸우고 갈라지는구나. 아, 대안학교라고 부모와 아이들이 마냥 행복한 곳은 아니구나. 거기도 문제가 많다면 산촌 유학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산촌 유학은 주체가 되는 유학센터, 지자체와 학교가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학생을 유치할 때 지자체와 시골학교는 대안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촌 유학에 적극적이던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생님들이 순환하는 공립학교의 특성상 학교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시골 학교가 아이들을 학교에 더 오래 잡아두었다. 시골에선 부모들이 다 일을 해야 하니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4-5시나 돼야 학교를 마쳤다. 산촌 유학센터는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학교가 늦게 끝나니 어려웠다. 마침내 산촌 유학센터와 학교가 결합한 형태의 대안학교에 오기로 결심했다. 대안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에는 찬성하지만 비인가 학교라는 걸 뒤늦게 한 남편이 최대 난관이었다. 교과서도 없이 교육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교육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대한교육 잡지 민들레를 만드는 김경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님은 초등학교는 꼭 대안학교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한창 뛰놀아야 할 아이들을 쉬는 시간도 줄여가며 하루 내내 교실에 앉혀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남편이 결국 동의해 주었다. 자신이 시골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점만은 충분히 공감했다. 그간의 고민이 내공이 되어 어렵게만 느껴지던 자기소개서도 별건 아니게 되었다. 아이도 유학센터의 글쓰기 수업에서 익힌 솜씨로 자기소개서를 어렵지 않게 썼다. 고민하며 부대낀 시간이 아이와 나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2011년부터 산청에서의 어린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남쪽의 공기가 텁텁하다며 설악산의 공기를 그리워했고 축구하기엔 운동장이 너무 작다고 투덜댔다. 대안학교가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것 아니냐며 걱정도 했다. 나 역시 초반에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수업 방식의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곧 편안해졌다. 대안학교에 대한 낮은 기대가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산촌 유학 시절 부모 노릇한다고 꽤나 설쳐댔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이 한결 뒤로 물러난 상태였다는 점도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를 믿는 마음이 가장 컸다. 학교를 믿는 순간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사라졌다. 매 학기 2번 있는 면담 시간은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 1시간 이상 진지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10살 때부터 시작한 시골 생활을 통해 아이는 예전에 허약하던 모습이 거의 없어졌다. 해가 지도록 축구를 해도 다음 날이면 쌩쌩하고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 온갖 시골 음식을 두루 잘 먹어 얼굴에 버짐 자국도 거의 없어졌다. 공동체 생활 6년 차인 아이는 혼자 자기보다 친구들하고 엉겨붙어 자기를 좋아한다. 집에 왔다가 학교에 돌아갈 때는 자기 물건을 스스로 챙기고 좋은 물건과 좋은 옷에 큰 욕심이 없다. 아이나 부모나 공부에 집착하지 않으니 서로가 갈등할 일도 없다. 아이를 시골에 처박아 두고 바보 만들려고 그러나며 나를 정신 나간 엄마 취급하던 친정어머니도 요즘은 둘째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말한다. 아이와 함께 나도 달라졌다. 아이를 시골에 보내면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 도시인을 자처하던 내가 시골을 드나들면서 시골 생활을 꿈꾸게 되었다. 공동체는 내 타입이 아니라고 말하던 내가 공동체적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 예기치 못한 좋은 곳으로 내가 와 있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시작한 오도 이촌 생활 동안
나에게는 새로운 꿈이 자랐다. 타샤 튜더 할머니처럼 멋진 정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힐링 캠프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남은 1년 반. 나는 이곳 시골살이를 통해 또 달라질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삶이란 정말 작은 점들로 연결된 선과 같다. 2014년 9월 30일 마음을